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 이슈를 풀어보는 헬로우 이슈토크 시작합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뒤로 우리 지역 당선인들을 만나는 시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민을 대신해 정부를 견제하고 지역 발전을 위해 일할 새 일꾼들 어떤 각오인지 이 시간을 통해서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부천시을 선거구에서 승리한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당선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김기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거 기간까지 대담과 토론회를 통해서 네. 저희가 지역 유권자분들, 시청자분들 인사 드셨는데 이제 네. 당선 뒤에 보시는 첫 인사입니다. 네. 일단 소감부터 부탁드립니다. 일단 부족한 저를 뽑아주신 부천 시민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제 당선이 확정되고서 물론 잠깐 기쁜 마음은 있었지만 기쁜 마음 이후에 바로 무거운 책임감 같은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성원해 주신 것에 부응토록 잘해야 할 텐데, 열심히 해야 될 텐데,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동안 선거 과정에서 저에게 보여준 어떤 부천의 변화에 대한 열망, 대한민국의 변화에 대한 열망을 제가 잘 깊이 간직하고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당선 사실을 안 뒤에 물론 유권자분들과 지역 선거를 도와주신 과정에 있던 분들 이제 많은 감사사리 하셨을 텐데 네. 하여튼 지금까지 네. 어떤 시간을 보내셨는지도 좀 궁금한데요. 예, 일단 그날 이제 개표가 조금 늦게 좀 진행이 됐습니다. 부천시를 같은 경우는 시의원 보궐선거가 있어서 그랬는지 네.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늦어졌고 그래서 당선증 교부도 새벽 한 5시쯤 좀 넘게 받았던가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 거의 이제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잠깐 눈 붙이고 그 다음 날부터 이제 당선 인사를 다녔고요. 또 저희가 이제 시골에 저희 아버님이 조금 유독하셔서 그동안 못 찾아뵙고 있다가 또 내려가서 아버님도 찾아뵙고 또 올라와서 지하철역에서 당선 인사도 하고 여러 가지 또 이제 선거가 끝나니까 갑자기 근데 안 열리던 그동안 선거 예. 때 이제 좀 자제했던 통장님들 회의라든지 주민자치회의들이 이제 예. 대거 열립니다. 그래서 그 모임들을 이렇게 찾아가고 하는 것만 해도 시간이 굉장히 예. 많이 소요되고 바빴습니다. 예. 네. 일단 뭐 여의도에 들어가시기 전까지 지역민들과 자리하는 일들을 계속 좀 이어가실 것 예.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자, 좀 더 돌아보겠습니다. 이제 선거 기간 때 치열했잖아요. 예. 예, 또 유권자분들과 많은 약속들, 또 발언들, 또 의견 청취들 있었을 텐데 혹시 그 기간에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 또 혹은 뭐 힘들었던 일도 있으실 테고요. 좀 예. 듣고 싶은데요. 부천시의회 선거는 제가 이제 이번에 사실 선거를 처음 해봤지만 주위 분들한테 많이 들어봐도 굉장히 다이너믹한 선거였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선거구가 4개에서 3개로 줄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처음에 선거구가 줄어준다는 어떤 의견이 나왔을 때 설마 되겠느냐. 왜냐하면 강남에 이런 데가 먼저라는데 부천은 안 되겠지 했다가 막판에 3개로 줄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했죠. 그러면 이제 3개로 준다면 어떤 모양으로 줄 것이냐. 예. 기존의 선관위 안은 세로로 이렇게 이상하게 된 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예비 경선하면서 그러면 이쪽으로 이렇게 어디 갑이든지 을이든지 정해서 가봐야 되나 이런 생각하고 잠깐 이게 아닌데도 갔었고 그런데 다시 이제 을은 기존대로 됐고 갑과 병이 이제 새롭게 재편되는 그런 그렇죠. 선거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을은 상대적으로 이제 나중에 혼란이 좀 덜한 편이었지만 선거 예비 경선이 너무 늦게 끝났죠. 너무 늦게 끝나서 번선하고 붙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점이 가장 다이내믹하고 어려웠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잘 아시다시피 이제 국민의힘 후보께서 아무래도 열세를 직감하셨든지 계속해서 저에 대해서 네거티브하고 정말 없는 말을 이렇게 계속해서 할 때는 제가 너무나 좀 이렇게 속상하고 좀 괴롭거나 하지는 않았지만 참 선거가 이렇게 돼서야 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좀 개탄한 마음으로 좀 지냈던 그런 기억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허위사실 유포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마 경찰이나 검찰에서 수사해서 누구 말이 맞는지는 저는 그 수사 결과를 보면 드러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일단 말씀하신 대로 이제 상대 후보들이 이제 만만치 않은 경력을 갖고 계셨고 또 후보들이었는데 일단 승리를 하셨고 승리 요인에 대한 그 원인이나 과정도 좀 돌아보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제가 이제 선거 유세차를 타고 다니거나 이렇게
지역 주민들을 만나보면 예상치 못하게 굉장히 뜨거운 반응을 보이셨어요. 근데 저는 잘 모르지만 그동안 선거를 여러 번 해봤던 분들이 옆에서 조언하기를 이런 분위기는 거의 처음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그것이 제 개인에 대한 것을 넘어서서 어떤 지역 주민들, 부천 시민들의 어떤 변화에 대한 갈망이 그렇게 크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윤석열 정권의 심판에 대한 욕망이 굉장히 크구나 이런 걸 느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전반적인 어떤 사회 분위기가 부천 자체의 변화에 대한 갈망 그리고 정권에 대한 심판의 열망 이런 것이 가장 큰 원동력이었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제 조연으로서 조력을 했을 뿐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민심, 부천 시민들의 마음을 잘 떠받드는 정치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다짐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예. 저희도 돌아보면 이제 뭐 정권 심판 이야기에 대한 분석이 가장 많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또 선거 기간 중에 이제 후보자분들이 공약도 앞에 내놓지 않으십니까? 그 공약이 가려서 잘 안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당시 밝히셨던 어떤 대표 공약들도 좀 이야기해보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어떤 공약들이 있었는지 좀 다시 말씀해 주시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제가 공약 뭐 1호라고 할까요? 가장 대표적인 것은 상동 영상문화단지를 글로벌 의료복합단지로 개발하겠다.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다른 후보들과는 눈에 띄는 차이가 나는 그런 공약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요. 저는 영상문화단지가 글로벌 의료복합단지로 이제 저는 제안을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큰 틀에서 이 영상문화단지를 제대로 개발해서 앞으로 부천이 100년 대계로서 먹고 살 거리를 만들어야 된다는 게 가장 큰 틀에서 출발하고요. 저는 구체적인 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글로벌 의료 복합단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앞으로 부천에 먹거리를 생산하는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게 가장 큰 공약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여러분들의 가장 큰 관심사이고 다른 후보들도 거의 비슷하게 내놨던 일기 신도시 재정비의 문제. 그것이 주민들의 삶에 더욱더 사실 더 가까운 어떤 문제, 다가온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지혜롭게 잘 풀어낼 것인가 이 부분이 저와 다른 뭐 시장님이나 이런 지역에서 정치를 해가는 분들의 숙제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근데 제일순환 외곽 순환도로도 너무 막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지하화하는 문제 이런 것도 지금 신속히 추진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기타 여러 가지들을 들 수 있겠습니다. 그 정도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 대표 공약 그 맨 앞자리에 아까 말씀하셨던 글로벌 의료복합단지 이게 이제 부천에서 이번에 저희 처음 등장한 안이었는데 물론 이제 용도가 현재와는 다른 안이기도 하고 기존의 의료관광 산업을 좀 배경에 두고 고민하신 것 같았거든요. 좀 자세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작년에만 해도 의료 관광객 수가 저희가 부천에 한 5천 명 정도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2009년부터 22년까지 한 3만 5천 명 정도 왔다고 하니까 사실 부천이 다른 데서는 잘 모르지만 외국에서 의료 관광이 오늘 많이 오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 배경을 보면 일단 교통이 좋죠. 김포공항이나 인천국제공항에서 가깝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의료 기술도 여러 가지 지금 부천에 있는 병원들이 각각 특성화된 어떤 의료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외국에서 쉽게 의료 쇼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부천이라는 곳이 병원뿐만 아니고 앞에 중앙공원이라든지 이렇게 같이 온 사람들이 밤 늦게까지 이렇게 생활할 수 있고 이런 잘 갖추어진 공간이기 때문에 저는 가능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것을 배경으로 해서 차제에 상동 영상문화단지에 의료 및 아예 힐링과 회복까지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단지로 개발해서 병원에서 치료뿐만 아니고 나와서의 어떤 과정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분은 그렇게 만들고 그럼 같이 간병하러 온 사람들이 거기서 또 생활할 수 있고 호텔도 크게 짓고 컨벤션 센터도 짓고 그다음에 그것과 맞는 2차 어떤 의료 산업을 테크노파크라든지 그 주변에 짓는 이런 모양으로 저는 상상을 하고 설계를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말씀하신 부지가 이제 상동 영상문화단지. 일단 경기도와 부천시가 오랜 기간 도시계획을 갖고 추진해온 곳인데 사실 이제 표류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이 좀 부천의 먹거리 미래로는 좀 불투명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저는 조금 여러 가지 이제 그 안에 대해서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만은
아파트를 짓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좀 제고돼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을 저는 갖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기존의 체결한 계약에 대한 판단은 지금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고 저는 거기에 대해서도 의견을 좀 낼 생각입니다. 그런데 예.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검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만약에 근로의료복합단지로 총의가 모아진다면 그럼 과연 어떻게 이거를 계획을 세우고 단지를 어떤 모양으로 만들고 구체적인 것은 조금 더 시간이 걸리겠고 구체적인 안을 내와야 되겠죠. 무엇보다도 저는 지금 부천의 미래 먹거리를 가져올 만한 유일하게 유휴부지가 상동 영산문화단지라고 보기 네. 때문에 급하게 이렇게 물론 빨리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급하게 어떻게 하다가 건물이 세워지고 하면 나중에 회복할 수 없는 그런 것보다는 좀 차분히 잘 생각해 보자. 그래서 이제 그러나 전체적인 뼈대는 저는 근로의료복합단지가 맞는 방향이다. 그건 또 왜 그러냐면 요새는 이제 장소 개념이 없어졌지 않습니까? 예. 사이버 시대가 됐고 SNS 시대가 됐고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잘못 유치하게 되면 그것들이 가상 공간에 떠서 존재하고 실제로 이 지역에는 이득이 되지 않을 수 있는 어떤 산업이 많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부천시에 추진했던 여러 산업들도 그런 면이 좀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예. 실제로 지역에 차지하고 지역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에 부가시를 창출할 수 있는 어떤 산업군 그리고 우리나라 특화될 수 있는 어떤 산업군을 볼 때 저는 의료가 맞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뭐 알겠습니다. 첨언하자면 뭐 이제 지적 이점도 부천이 갖고 있기 때문에 예. 저는 10분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방향은 좀 지역 논의가 좀 더 네네.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덧붙여서 좀 그 공약 말씀 중에 이제 수도권 제일 외곽 순환 고속도로 교통체증 문제가 사실 이제 부천 원미 을 지역에서 상당한 민원, 장기적인 민원인데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뭐 일단 지하차도 뭐 이야기 많이 나왔고. 일단 지금 외곽순환도로가 지상에 지금 고가 형태로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제 모양 자체도 조금 아름답지 않은 그런 모양인데 여러 가지 그 경로를 볼 때 이제 지상으로 할 수 없는 어떤 그런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좀 보입니다. 그런데 아예 제일 뭐 이상적인 거야 전체 구간을 다 지하로 하겠다 이거야 뭐 예. 좋은 거지만 그게 현실적이지는 않은 거니까. 그런데 적어도 장수에서 김포까지가 굉장히 막히지 않습니까? 네. 저는 처음에 생각했던 것이 제가 아예 그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도 신월 지하차도처럼 그렇게 직진하는 통과하는 차들을 빼버리면 좀 나을 텐데 왜 이렇게 돼 있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예. 막상 실제로 2020년도에 현대산업개발하고 예. 그 계획이 추진됐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것을 어느 정도 진행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여의도에 가게 되면 빨리 이걸 좀 추진하는 방향으로 사업이 빨리 진행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거기서 이 부천을 통과해 가는 차량만 뺀다고 하면 나들목이 훨씬 안 막히고 정체가 좀 덜어질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부천 그 중동 신도시는 이제 1기 신도시들 중에 이제 사업성, 뭐 용적률에서 조금 좀 불리한 시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재정비를 할 때 어떤 성공적인 모델을 준비하느냐 이제 고민이 많은데 지금 이제 올해 아마 관련 특별법을 만드는 과정에 있는데 네. 우린 부천은 어떤 고민을 해야 될까요? 이게 참 부천에서 가장 시민들께서 체감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사실상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특별법이 노계획도시 정비특별법이 생겨서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인 건 맞습니다. 숨통이 트인 건 맞고 용적률 완화한다든지 재건축 기한이나 이런 것을 또 완화한다든지 이렇게 돼 있긴 하지만 부천은 또 다른 도시에 비해서 기존에 지어질 때 용적률이 너무 높게 지어졌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존의 특별법만으로는 해결이 가능한 것이냐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사셨던 분들은 과연 이것을 내가 재건축을 했을 때 나중에 내가 내는 분담금이 얼마고 그걸 보상받을 수 있냐 이렇게 이제 경제적으로 생각하기 나름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과연 지금 현재 이 용적률을 가지고 했을 때 분담금과 나중에 그것을 계산했을 때 맞겠느냐 회의적인 시각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러면 그것이 재건축하는데 큰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마련됐다 하더라도 주민들이 반대한다든지 이거는 뭐 다른 방향으로 가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차제에 다른 신도시에 있는 의원들과도 상의해야 되겠습니다만은
부천 지역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영정률을 더 높은 방향으로 할 수 있게 한다든지, 그게 이제 일률적으로 영정률을 높여달라 해서는 또 실현 가능성이 없다면 다른 어떤 청년들을 고용하는 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수 있는 도시를 뭐 이렇게 한다든지 해서 상도 영상문화단지하고 접합시켜서 영정률을 이끌어낸다든지, 이런 어떤 창의성이나 새로운 계획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그 예. 부분에 제가 앞으로 의정 활동을 하면서 진력을 다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기가 이제 시작되면요, 5월 30일 이후에 국회로 가실 텐데, 예. 아무래도 이제 법률가 출신이시다 보니까 뭐 입법 활동에 대한 또 유권자들의 관심도 많을 것 같아요. 예. 어떤 계획들 갖고 계십니까? 기본적으로 국회의원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전 민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념도 중요하지만 서민들이 잘 살 수 있고 대한민국 국민이 잘 살 수 있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것이 국회의원의 임무다. 그렇다면 가장 먼저 제가 현장에서 여러 소리를 벌써 이제 당선인자 신분으로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다 저런 문제가 있다 하는데, 그것들은 빨리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런 것들을 우선 추진해 나갈 생각이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선거도 했고 한 이유는 뭐냐면, 이 사회가 소수자란 이유로, 약자란 이유로 차별받지 않아야 된다. 이게 제 어떤 가치관 같은 것이거든요. 네. 그것이 이제 국회 입법 과정에서도 소수자와 약자를 위한 어떤 입법을 저는 추진을 할 생각이고요. 한 가지 더 첨언드리면, 이제 이 윤석열 정권의 어떤 무도함이 사실은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으로부터 나온 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검찰은 분명히 개혁돼야 되고, 다만 그것이 이렇게 범죄의 어떤 수사나 이런 것에는 문제가 예. 없지만 실제로 정권에는 중립적인 그런 검찰을 만드는 것이 어떤 목적이 돼야 되고요. 그거는 제가 잘할 자신이 있고, 저도 이제 들어가면 사법개혁 특위라도 생기면 제가 여러 가지 안을 낼 생각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또 맡아야 될 일이라고 그렇게 예.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뭐 활동 상임위 그러니까 상임위 분야라든가 이런 것도 좀 염두에 두신 게 있습니까? 특별한 건 뭐 없는데요. 주위에서 예. 여러 가지 이제 조언을 많이 해주십니다. 이제 아무래도 검찰 출신이고 변호사를 했다 보니 법사위가 낫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것보다는 다른 상임위에 가서 활동을 하고 저변의 폭을 넓히고, 검찰 개혁 관련해서는 따로 이렇게 활동하는 게 좋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저는 또 어떤 생각을 하냐면, 지역민들 우리 부천 시민들에게 제가 공약한 것들을 이렇게 지키려면 그것과 관련된 상임위원회를 가는 게 또 낫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다만은, 무엇이 부천 시민을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인지, 또 대한민국을 위해서 제가 가장 쓰임 받을 것인지 그런 기준으로 한번 고민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고민한다고 다 되게 그렇죠.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희망하는 것을 낼 때 그렇게 예.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부천 지역 민주당 당선인 세 분이잖아요. 네네. 예. 조영익 부천시장하고도 뭐 부천 현안에 대한 논의 자리 혹시 준비하고 계십니까? 네, 저희 이제 곧 예. 마련할 생각이고요. 일단은 그것이 공식적인 자리도 있겠지만 먼저 이렇게 만나서 여러 가지 현안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또 공식적인 자리도 갖고, 당연히 이제 국회의원과 시장이 같이 이렇게 협의를 해서 부천 지역을 이끌어 예. 계획을 세우고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충분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사전 방송보다 사전에 녹화하는 일정이라서 그 이후에 발생할 일들은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좀 시청자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부천 시민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성원해 주셔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위안이 되는 정치, 여러분께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정치를 하겠습니다. 저를 지지해 주신 분이나 지지해 주지 않으신 분이나 모두 이 땅 대한민국, 그 다음에 이 땅 부천을 살아가는 어떤 시민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모두 잘 섬기며 제가 일하겠습니다. 지금 이 마음을 결코 변하지 않고 열심히 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제가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부천시을 선거구 총선에서 승리한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당선인과 함께했습니다.
이슈토크 오늘 시간은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